안녕하세요. 조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새를 보다 보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더 퀄리티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카메라의 기본인 노출의 3요소. 두 번째로, 노출을 맞추는 법. 세 번째로, 카메라 세팅.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선 나가서 찍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류 촬영을 하는 분들만을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여태 오토로 찍으셨던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진 초보자가 새 사진을 찍는 건 사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요. 카메라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빠르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찍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찍히지 않겠죠? 그래서 새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일단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을 만드는 세 가지인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출은 쉽게 말하면 빛의 양이에요. 빛이 많이 들어가면 밝은 사진이 나오고 적게 들어가면 어두운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정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세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를 말해요. 셔터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셔터 속도가 짧다는 거고 수치로는 작게 나타나겠죠? 빨리 찹 하고 열렸다가 닫히면 어떨까요? 빛이 적게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찹 느리게 열렸다가 닫히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1000분의 1초라고 하면 0.001초 동안만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이 떨리게 되는데요. 만약 셔터가 열린 상태에서 손이 떨린다면 사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새 사진의 경우에는 보통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새들이 무지 빠르니까 사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새의 속도만큼은 빨라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리개 값, F값이라고도 하는데요. 렌즈를 보시면 F1.8 아니면 F2.8에서 5.6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렌즈 안에 있는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를 말해요. 구멍의 크기가 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이게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F값이 클수록 조리개 구멍이 작습니다. 값이 크니까 많이 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이 작으면 빛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사진은 어두워지고 초점은 넓은 영역에 맞게 됩니다.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싶은 풍경 사진 등에 적합하겠죠? 반대로 F값이 작다면 조리개 구멍이 큽니다. 적게 조였으니까 구멍이 크다.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사진은 밝아지겠죠? 그럼 초점은 어떨까요? F값이 작을수록 초점은 내가 맞춘 영역에만 맞게 됩니다. 보통 카메라 사진 하면 떠오르는 아웃포커싱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로 찍은 거예요.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새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f5.6에서 f8 정도 추천드립니다. 더 조이셔도 좋아요. 하지만 렌즈의 종류와 빛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출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금방 스스로 세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로 개방하여 사용하는데요. 제 렌즈 기준으로는 f6.3 내외로 촬영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ISO입니다. ISO는 감도라고도 하는데 센서가 빛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이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빛에 대해 덜 민감하고 클수록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부족한 야간 같은 경우에 핸드헬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감도를 올리게 되죠. 여기서 질문. 왜 핸드헬드로 찍으면 감도가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바로 셔터 스피드 때문인데요. 노출의 3요소는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적정값을 만들게 되는데 손으로 들고 찍으면 흔들림 때문에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밤에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하면 조리개를 최대로 열어도 빛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대신에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셔터 속도를 길게 할 수 있어서 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도는 보통 낮을수록 깨끗한 사진이 나오고 높을수록 지저분한 사진이 나와서 많이 높이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 경험상 감도가 낮아도 기상 상태에 따라 자글자글한 사진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치만 기본적으로는 감도를 최대한 낮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의 3요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개를 적당히 조율해서 맞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적정 노출은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지고 계신 카메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인데요. 숫자 0을 화살표가 가리키게 되면 카메라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 값이 됩니다. 한번 조리개 값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조리개 값을 바꿨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이시죠? 적정 노출보다 빛이 적으면 음수 쪽으로, 빛이 많으면 양수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0에 맞추면 적절한 노출의 사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적정 노출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카메라는 중성 회색을 기준으로 노출을 계산해요. 중간 회색. 그래서 눈처럼 하얀 장면은 너무 밝다 라고 생각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까마귀처럼 새까만 장면은 너무 어둡다 라고 생각해서 밝게 만들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노출을 보정해서 원래 색을 살려줘야 합니다. 내가 잡은 영역에 검은 부분이 많다. 그러면 노출을 적정보다 낮게 해줘야 검은색 그대로가 나오고요. 흰 부분이 많다. 그러면 노출을 적정보다 높게 해줘야 하얀색 그대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출을 살짝 낮춰서 찍는 거예요. 너무 밝게 찍힌 사진은 본래의 색으로 보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볼까요? 우선 카메라와 렌즈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SD카드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는 어떤 게 있어야 좋을까요? DSLR? 미러리스? 하이엔드? 크롭바디? 풀프레임? 중고? 새거? 제 생각에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카메라면 그냥 다 괜찮아요. 첫 카메라는 예산이 허락하는 정도로 무리하지 말고 구입하세요. 바디보다는 렌즈가 중요합니다. 렌즈. 새 촬영에서는 초점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예산과 체력이 허락하는 정도여야 하니까 풀프레임 기준 400mm 이상이면 어느 정도 찍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더 여유롭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롭바디라면 300mm 이상 정도면 조류 촬영 입문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나눈 건데요. 풀프레임보다 크롭바디 센서가 작습니다. 내 카메라가 어떤 바디인지는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초점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짧아도 상관은 없지만 사진이 넓게 찍히고 새가 작게 나와서
많이 아쉬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랑 렌즈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힘이 약하신 분들은 무게를 꼭 고려해서 구입해주세요. 카메라와 렌즈가 준비됐으면 먼저 장착을 해야겠죠. 렌즈를 보시면 끝부분에 표시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이 두 표시를 맞물리게 해서 넣어서 돌려주시면 렌즈가 맞게 돼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부분을 보시면 AF, MF 이렇게 쓰여 있는 렌즈들이 있을 거예요. 초점을 어떤 방식으로 맞출 거냐인데 AF는 자동으로, MF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보통 자동 초점을 사용하니까 이걸 AF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카메라 모드부터 설정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오토가 있습니다. 오토. 말 그대로 카메라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 같아요.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찍어줍니다.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찍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에 플래시가 내장된 경우에는 플래시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으니까 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니까 다른 모드를 써볼까요? A 모드와 S 모드가 있습니다. 캐논은 AV, TV였던 것 같아요.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 S 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인데요. 이 우선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값을 설정할 테니까 다른 건 다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A 모드면 사용자가 직접 조리개 값을 선택하는 거고 S 모드면 사용자가 셔터 스피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감도는 따로입니다. 제가 사용한 카메라들은 그랬는데 감도는 오토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M 모드, 매뉴얼 모드인데 완전 수동으로 사용자가 3요소를 다 지정하는 거예요. 이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진이 나오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매뉴얼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A 모드나 S 모드에 ISO는 오토로 설정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다가 카메라랑 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익숙해지시면 ISO만 수동으로 설정해서 찍어 보시다가 매뉴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다 보면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조류 촬영 기준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A 모드는 조리개 최소 5.6에서 8 내외로 두고 찍으시면 되고 S 모드는 각자 손이 안 흔들릴 정도로 새 속도를 고려해서 800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 정도 한낮같이 빛이 많은 상황이면 더 빠르게 찍으셔도 되고요. 가만히 있는 외가리 이런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황마다 값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정답은 없는데요. 새 속도에 따라 적절한 셔터 스피드는 다르기 때문에 찍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내가 찍었는데 새가 흔들렸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느린 거니까 더 짧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640분의 1초로 찍었는데 새가 흔들렸다. 그러면 800분의 1초 아니면 1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촬영하면서 생각한 일반적인 값이라 자신에게 맞는 촬영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점 모드를 골라볼게요. 공통적으로 AFS, AFC, MF 정도가 있을 텐데 AFC를 추천드립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모드예요. 새 사진 말고 정적인 물체를 찍으실 때는 AFS가 좋습니다. 반 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거기에 고정되는 모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즈도 꼭 AF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초점 영역도 기종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새를 촬영하다 보면 나뭇가지나 이런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작은 초점 영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사로 설정해 주세요. 연사여야 그나마 건질만한 사진이 나옵니다. 나는 원샷 원킬 하겠다 하시면 한 장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연사가 좋더라고요. 화질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JPEG과 로우가 있는데요. 후보정을 해보고 싶다, 할 거다, 보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 용량 상관없다, 그러면 로우. 보정 안 할 거고 용량도 없고 해도 폰으로 조금만 건드릴 것 같다, 그러면 JPEG.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JPEG은 보정하면 사진 품질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후보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JPEG으로만 저장하신다면 촬영할 때 더 신중하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로우는 용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SML도 사진의 크기, 해상도라서 용량 차이가 납니다. 라지가 가장 크게 찍히는 거라서 품질이 좋아요. 대신 용량이 큽니다. 한 장에 40메가 이상? 로우와 JPEG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로우를 크게, JPEG을 셀렉용으로 가볍게 찍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둘 다 찍고 있는데 저는 다 보정을 하는 편이라 실제로는 로우 파일만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류사진 촬영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짚어봅시다. 첫 번째, 너무 가까이 가지 않기.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 새는 날아가게 돼요. 새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촬영을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셔터 속도 꼭 확보하기. 특히 날아가는 새들을 찍으실 때는 하늘을 보기 때문에 빛도 세고 새들도 빨라서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 800분의 1초 내외로 설정해 주세요. 세 번째, 초점은 눈에 맞추기. 조리개 값이 높은 경우에는 초점을 몸에 맞춰도 눈까지 맞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눈에 맞추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의 주제 전달이 명확하게 됩니다. 사진을 볼 때 처음에 눈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SD카드 잘 챙기기. SD카드를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잘 깜빡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사서 모든 가방에 넣어두세요. 사실 카메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간단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만약 더 궁금한 점, 모르겠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이미 촬영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팁을 남겨주신다면 초보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새는 기다리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조심할수록 더 오래 머물러줘요. 새를 관찰하는 시간,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더 자연스럽고 예쁜 장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배운 거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같이 나가서 촬영을 해봅시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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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